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나미입니다. 영하 30도에서도 노지월동되는 여름에서 가을까지 피는 꽃 24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가꾸는 꽃들이지만 저 또한 이 꽃들로 인해서 많은 힐링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몇 평이나 되는데 저렇게 많은 꽃을 키울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가지수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24종류의 꽃을 보기 전에 우선 지금 한창 봉오리를 맺고 있는 예쁜 금낭아의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금낭아는 한 포기를 심었는데 해마다 씨가 떨어져서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음지에 있는 금낭아는 아직 봉오리를 못 맺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내한성도 강하지만 병충해도 없고 번식력이 상당히 좋아요. 7월에 꽃이 피는 블루세이지는 꿀풀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청사루비아, 청셀비어라는 이름도 있어요. 블루세이지는 저희 집에 있는 목베기룡보다 더 오래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찬바람이 날 때까지 피어 있죠. 가늘은 줄기여서 청청으로 꽃을 많이 달고 있죠. 기댈 수 있는 장소나 지지대를 해주면 좋아요. 꽃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번식은 종자나 끝꽂이, 포기 나누기로 해요. 7월에 꽃이 피는 미국 부용은 아웃과의 열애 살 풀이에요. 키가 2m까지 크는 아주 멋쟁이 아가씨예요. 향 달맞이 꽃과 비슷하기도 하고 무궁화 꽃과도 닮았어요. 정숙한 여인의 향기가 느껴지는 꽃이죠. 키가 크고 늘씬해요. 정원이 환하네요. 이 아이는 추위에 매우 강하고 번식은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로 해요. 미국 부용은 줄기가 말라 사라지고 봄에 다시 땅속 뿌리에서 싹이 올라와요. 그런데 아직 싹이 안 보이죠. 오늘이 4월 14일인데 7월에 꽃이 피는 원추리 신품종은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꽃 색깔이 짙은 자주색인데 아주 매혹적이죠. 신품종 원추리는 일반 원추리보다 외성으로 자라며 꽃잎이 더 넓고 커요. 꽃잎이 뒤로 말려있는 모습이 원추리와는 다르죠. 지인한테 얻었는데 아주 귀한 꽃이죠. 올해 나오고 있는 새순이에요. 싱싱하게 나오죠. 많이 번져서 연못가에도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백합은 다년생 초보식물이죠. 매트릭스는 키는 작지만 백합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워요. 향기가 없는 백합도 있지만 저희 집에 있는 백합은 모두 향기가 있어요. 날개 하늘날이죠. 하늘을 보고 꽃이 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색감이 강해서인지 쑥 빨려드는 느낌이 들어요. 색깔이 강렬하죠. 흰색 테두리를 갖고 있는 핑크색 소르본느, 핑크색 백합 중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이죠. 실제 보면 가장 눈길을 끄는 꽃이기도 해요. 꽃대도 날씬한 매력적인 꽃 라르고입니다. 짙은 자줏빛 색깔에 상부에 꽃송이가 많은 향이 강한 백합이죠. 콩카도로 백합입니다. 키도 카사블랑카 못지않게 크죠. 꽃송이도 크고 향도 강해요. 꽃송이가 커서 얼굴을 덮을 것 같아요. 백합 중에 가장 늦게 피는 카사블랑카죠. 꽃 피는 시기가 장마철과 겹쳐서 항상 마음이 쓰여요. 비를 맞으면 상처를 입으니까요. 어떨 땐 우산을 씌워주고 싶어요. 나팔백합이죠. 꽃잎이 나팔 모양으로 옆으로 길게 피어 있어요. 백합꽃이 피어 있는 동안은 정원이 백합 향기로 가득 차요. 여름부터 꽃이 피는 에키네시아는 한 번 심어두면 매년 꽃을 피우는 국화과의 다년생 식물이에요. 저희 집 정원에는 찬바람이 날 때까지 피어 있어요. 키는 60에서 80cm 정도로 자라는데 생명력이 강해서 누구라도 키우기 쉬운 식물이죠. 미국에서는 전초를 약재로 사용해요. 미국 약천에 등재되어 있는 꽃이기도 하죠. 꽃, 뿌리, 줄기가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천연 감기약으로 쓰이기도 한다네요. 7월에 꽃이 피는 명문동은 백합목, 백합과의 열애살이 풀이에요.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이죠. 그래서 공원이나 아파트, 빌딩의 그늘진 정원에 많이 심어져 있죠. 맹문동 뿌리는 기관지 천식에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밭에 맹문동을 심을 정도로 맹문동을 사랑해요. 그 뿌리가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물을 끓이고 난 맹문동 뿌리도 저는 버리지 않아요. 전어로 해먹어도 그 맛이 변하지 않고 구수해요. 7월에 꽃이 피는 붙들레아는 내한성이 강하고 방 그늘에서도 잘 자라죠. 향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벌과 나비들이 좋아하는 꽃이에요. 붙들레아는 여름 동안 피어있다 해서 썸머 라일락이라고도 해요. 부들레아, 치우초 등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위로 꼬리같이 생긴 보라색 꽃이에요. 독성이 있어 치오초라 해서 고기잡이에 이용되고 뿌리는 약용으로 사용된다고 해요. 작년에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올봄에는 전지를 좀 많이 하고 지지대를 두 군데 세워주었어요. 왼쪽에는 잎이 나왔죠. 그런데 오른쪽은 알에만 순이 난 것 같아요. 위에는 안 나오네요 아직. 8월에 하얀색 꽃이 피는 옥자마는 백합과의 여러 햇살이 풀이죠. 대체로 잎도 크고 꽃도 커요. 정원에 빠지지 않고 심는 꽃이죠. 꽃은 아침에 시들고 밤 사이에 피는 게 특징이에요. 향기는 역시 피어있는 밤에 나겠죠. 그늘에서도 대체로 잘 자라고 번식도 잘 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소나무 아래와 뒷마당에 그늘진 곳에 심고 있어요. 올해는 순이 아직 많이 안 나왔네요. 8월에 꽃이 피는 식물들은 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7월에 꽃이 피는 블루 벌베이는 마펜초과의 여러 햇살이 풀이에요. 꽃이나 잎을 차로 마시면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신경계에 대한 강장작용이 있어 우울증도 해소하고 살균작용도 있고 피부 미용이나 화장수로 이용하면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다며 지인이 줄 때 말을 했어요. 한 포기를 갖고 왔는데 번식을 하면 저도 스킨으로 한번 만들어서 써봐야겠어요. 8월에 꽃이 피는 꽁해비름은 장미목 돌나물과의 여러 햇살이 풀이에요. 꽁해비름은 내한성이 굉장히 좋은 식물이에요. 영하 30도에서도 땅속도 아니고 화분에서 이렇게 노지활동이 가능하죠.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용기에 심는 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3년 동안 꽂아두고 분갈이를 한 적도 없어요. 작년에 커피 찌꺼기만 위에 조금 뿌려줬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름도 별로 안 했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다니. 7월에 꽃이 피는 청꽃나무는 꿀풀과의 여러 햇살이 풀이에요. 꽃 잎사귀, 잎 겨드랑이에 층층이 모여 달려서 청꽃나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아주 강한 식물이라서 어떤 환경이나 토양에서도 잘 자라요. 하지만 비옥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토양이 너무 비옥하면 급속하게 자라서 그에만 성장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최대한 척박하고 건조한 조건에서 재배해야 해마다 볼 수 있는 꽃이죠. 하지만 양지를 좋아해요. 7월부터 꽃이 피는 목배기롱은 100일 동안 피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또 다른 이름은 배롱나무예요. 꽃도 예쁘지만 수피가 독특해서 높은 관상 가치가 있어서 정원수로 아주 인기가 좋아요. 다른 정원수에 비해서 가격도 상당히 비싸죠. 목배기롱은 양지를 좋아하고 내한성이 약한 편이에요. 중부지방의 식재 시 겨울철 동해 피해에 유의해야 해요. 마을 아래에 있는 지인은 3번이나 심었다가 모두 실패했어요. 저도 작은 나무를 하나 더 심었는데 그 나무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 백일홍은 수령이 100년쯤 됐어요. 큰 나이를 옮겨와서인지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잖아요. 걱정이 되어서 꽁꽁 싸매주었어요. 백일홍은 뜨거운 여름 떼약빛 아래서도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늦가을까지 정원을 환하게 밝혀주는 나무죠. 목백일홍은 자기를 심어준 주인이 죽으면 3일 동안 흰 꽃을 피워서 주인을 조성하는 의리의 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멋진 수피가 신의가 느껴지네요. 무늬둥글레는 백합과 여러 햇살이 풀이죠. 저희 집에서는 유골이 꽃이 핀 것 같아요. 저는 줄무늬가 있는 둥글레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도 서울에서 이사 올 때 함께 왔어요.
원래 둥글레가 많이 나는데요. 싹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비가 오니까 쑥쑥하겠죠. 이 아이는 물바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게 물 떨어지는 장소인데 옮겨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꽃도 많이 필 것 같은데요. 둥글레를 그름도 쓰고 잘 키우면은 이런 예쁜 모습이 돼요. 여름에 꽃이 피는 후룩스는 단연생 초본이죠. 봄에 새싹이 올라오고 여름 되면 꽃이 피죠. 오랫동안 피고 지고 해요. 뿌리로 노지 활동이 잘 되는 식물이에요. 작은 꽃 여러 개가 모여서 크다란 꽃다발이 만들어졌죠. 후룩스로 담장이 환해졌어요. 장마철이 되니까 비가 많이 오죠. 폭우에 후룩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꽃이 많이 떨어졌죠. 폭우로 꽃잎이 모두 졌지만 후룩스는 다시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7월에 피는 능수화는 덩굴성 식물이죠. 옛날에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었다고 해서 양반꽃이라고도 해요. 내한성도 강하지만 강인한 식물이에요. 저 줄기에서 벽에 붙으면 뿌리가 다 나와서 기생하는 습성이 있어요. 저는 능수화 줄기를 2층 베란다로 굵게 하나만 올리고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올리면 너무 산만해요. 깔끔하죠? 혹시라도 능수화 뿌리가 벽을 타고 들어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가끔 보고 뿌리를 떼줘요.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철판에도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데크 앞에도 능수화가 있죠. 한 줄기만 올려서 위에서 꽃이 풍성하게 하려고 해요. 대신에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은 다 잘라줘요. 능수화에 독이 있다는 속설도 있어요. 제가 2층 베란다로 올리려고 하니까 지인이 눈이 들어가면 실명한다고 못 심게 하더라고요. 능수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쉬워서 알아봤더니 국립수목원에서 확인한 결과 독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대요. 여름에 꽃이 피는 페퍼민트는 꿀풀과의 열애살이 풀이에요. 작년 봄에 지인 집에서 작은 거 한 포기를 갖고 왔어요. 꽤 많이 자랐어요. 던져놓고 보지도 않았는데 쑥쑥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꽃은 작아서 굉장히 앙증맞아요. 귀엽죠? 올해 새순이 많이 나왔네요. 씨가 떨어져서 나온 것 같아요. 페퍼민트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 방 그늘에서 잘 자라요. 여기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허브 향이 강한데요. 7월에 꽃이 피는 참나리는 백합목 백합과의 열애살이 풀이에요. 산과 들에서 많이 자라는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죠. 줄기는 높이가 1m까지 자라고 줄기에는 흑진주 같은 흑자색의 점들이 있어요. 이사 올 때 같이 왔는데 여기 터줏대감이에요. 항상 이곳에 살죠. 예전부터 키우던 식물이라서 그런지 정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예뻐서 정이 가고 예전부터 키워서 정이 가고 이래저래 정이 가는 이유가 다양하게 많네요. 7월에 꽃이 피는 루드베키아는 초롱꽃목 국화과 원추 천인국 속에 속하는 열애살이 풀이에요. 추위에 강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어서 관상화로 많이 심죠. 루드베키아는 길가나 하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죠. 꽃 모양이 작은 해바라기 같아요.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은 시원한 모양새에 항상 시선이 끌려요. 비비추는 7월에 꽃이 피는 백합과의 열애살이 풀이에요. 연자주색의 아름다운 꽃이 꽃대에 쭈루룩 다 달고 나와요. 꽃 색상이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이 예뻐요. 방 그늘에서도 대체로 잘 자라는 내향성이 강한 식물이죠. 정원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서 산 쪽으로 옮겨 심기도 했어요. 산 쪽에 있는 비비추는 가끔 잘라서
나물을 해먹기도 하고 된장국 끓일 때 넣어 먹기도 해요. 올봄에 나오는 비비추 모습이에요. 순이 많이 나왔죠. 해가 거의 안 들어오는 그늘로 많이 옮겨 심었어요. 비비추하고는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비비추가 많았거든요. 봄 되면 정말 많이 먹었어요.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는 걸 좋아해요. 오늘 아침에는 2도까지 내려갔는데 낮에는 좀 많이 풀렸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작은 바구니에 하나 뜯으면 두 사람이 한 끼는 먹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죠? 7월에 꽃이 피는 꽃봄의 꼴이에요. 찬바람이 날 때까지 피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피죠. 꿀풀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꽃이 핀 모습이 마치 호랑이 꼬리를 닮았다 하여 꽃봄의 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해요. 다른 이름은 피소스테기아라고도 하죠. 번식은 봄, 가을에 포기 나누기로 하며 종자로도 번식을 해요. 하지만 포기 나누기는 봄이 가장 좋겠죠? 원래 새순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작년보다 개체수가 엄청 늘어났는데요.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꽃봄의 꼬리가 개나리 사이에 있어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도 개나리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어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벌과 개미가 좋아하는 꽃이죠. 7월부터 꽃이 피는 하늘바라기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죠. 꽃이 하늘을 보고 핀다 하여 하늘바라기라고 해요. 꽃잎은 주로 차로 많이 만들어 먹어요. 꽃이 금계꽃과 많이 닮았죠. 하지만 줄기가 더 굵고 꽃잎도 더 많아요. 꽃도 더 크고 더 고급스럽죠. 하늘바라기도 찬바람이 날 때까지 저희 집 정원에 피어 있어요. 늦여름에 짙은 청색꽃을 피우는 미국 쑥잔대는 작은 꽃잎이 청청히 피어있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공원이나 수목원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죠. 인디언들은 미국 쑥잔대 잎을 달여서 감기, 해열, 류마티스 등의 약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7월에 꽃이 피면 미국 쑥잔대는 찬바람이 불 때까지 오래 피어 있어요. 버들마편초 또는 숙금버베나 꽃에 비해 키가 크고 작은 보라색 꽃이 꽃대 위에 동그랗게 모여 있어요. 월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키가 늘씬하죠. 나비와 벌이 아주 좋아하는 꽃이에요. 6월 초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긴 기간 꽃이 피어 있어요. 키가 2m까지 큰다고 해요. 큰 키에 꽃송이를 달고 부러지지도 않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목수국 라임라이트는 지역에 따라서 꽃이 피는 시기가 많이 달라요. 저희 집은 7월달에 꽃이 펴요. 내한성과 병충해에 강해서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가 있어요. 화분에서도 월동이 잘 되는 꽃이죠.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쑥쑥 잘 자라요. 키가 2m까지 자라죠. 잠시 관심을 안 두면 쑥 올라와 있어요. 여기 바위 틈 사이에 있는 이 아이는 씨가 떨어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뿌리에서 순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잘라주고 있죠. 한 곳만 있었는데 두 군데로 늘어났어요. 아마 뿌리가 번져서 나오는 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식물도 함께 어우러져서 키워야 되는데 수국만 자꾸 번져나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네요. 라임라이트는 다양한 수영을 잡아서 키울 수 있는 매력적인 식물이죠. 저희 집 정원에서도 모양이 다 달라요. 영하 30도에서도 노지월동되는 여름에서 가을까지 피는 꽃 24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창 피고 있는 백화과의 구근초 히아신스예요. 히아신스를 보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도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남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